미국의 시민권 취득 시험에 단골로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수도가 어디냐는 질문입니다. 너무 쉬워 보이나요? 만약 워싱턴이라고 답했다면 여러분도 틀렸습니다. 미국에서 워싱턴은 보통 시애틀이 있는 서부의 워싱턴주를 말합니다. 수도는 워싱턴 DC나 그냥 DC라고 해야 하죠. 이 외에도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지명은 300군데가 넘습니다. 보통 수도는 각 나라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런던이 그렇고 파리가 그렇고 서울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을 가까이에 두고서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수도를 새로 지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미국이 왜 그런 선택을 해야 했는지 알아봅니다. 첫 번째는 영국의 쫓겨서입니다. 미국에서도 독립 직후엔 가장 큰 도시인 뉴욕이 실질적인 수도였습니다. 뉴욕은 천혜의 항구를 가져 수출에 유리했습니다. 중심을 흐르는 허드슨 강 덕에 내륙으로도 쉽게 교통할 수 있어서 일찌감치 번영했죠. 물론 지금의 뉴욕을 생각하는 건 곤란합니다. 당시 뉴욕의 인구는 고작 2만 8천여 명이었고 도심은 유럽의 도시들처럼 돼지가 몰려다니는 무척 지저분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도로서의 입지 조건은 그 어디보다 뛰어났죠. 18세기 후반 첫 의회가 구성된 곳도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취임한 곳도 뉴욕이었습니다. 사실상의 수도였죠. 문제는 영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영국은 누가 뭐래도 당대 최강국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해군이 약한 신생 미국으로서는 막강한 영국 함대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대서양에 바로 붙어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영국 함대가 기습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우려가 컸죠. 그래서 미국 의회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뉴욕 남서쪽의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영국에 대항하기 위한 첫 대륙회의가 열렸고 독립군의 최대 거점이었으며 1776년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사실 독립에 관해서라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죠. 의회의 정식 의결을 거쳤으니 필라델피아는 공식적인 미국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이곳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뉴욕으로 침입한 영국 함대의 한포 사정거리에 들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죠. 그래서 뉴욕에서 좀 더 남서쪽으로 멀리 떨어진 지금의 워싱턴 DC로 가게 됩니다. DC는 컬럼비아 지구의 약자이고 컬럼비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땅이란 뜻입니다. 이곳은 포토맥 강을 따라 바다로도 진출할 수 있고 반면 델라웨어주가 감싸고 있어 뉴욕처럼 영국 함대에 바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식민지 간의 경계심입니다. 18세기 중반까지 미국의 수도가 없었던 것은 신대륙의 13개 식민지가 하나의 국가로 합칠 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독립전쟁이 끝나면 각각의 13개의 나라로 나뉘어 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전쟁을 치르면서 생존을 위한 연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죠. 이들이 두려워한 건 영국과 유럽 열강만이 아니었습니다. 13개의 식민지 중 특정 세력이 강해져 영국처럼 횡포를 부릴까봐 늘 서로를 경계했습니다. 연방을 결의한 후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등 거의 모든 스테이트가 자기 영토에 수도를 유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중 특히 뉴욕이 있는 뉴욕주와 필라델피아가 있는 펜실베이니아주는 수도 건설에 필요한 부지와 비용을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대표들이 이들이 수도를 가짐으로써 생기게 될 힘의 편중을 무서워했습니다. 뉴욕시를 연방정부의 직할로 하자는 제안을 뉴욕주가 거부하자 의구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농업이 중심인 남부의 대표들은 뉴욕과 필라델피아의 혼잡함도 질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는 13개의 스테이트에 속하지 않는 땅에 수도를 새로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북부와 남부의 세력 균형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정한 때였습니다.
13개의 식민지는 특정 스테이트가 강해지는 것도 두려웠지만 북부와 남부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는 것도 꺼렸습니다. 각 스테이트는 어떻게 하든 상황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지도록 자신들의 본거지와 가까운 쪽으로 새 수도를 두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부 뉴욕주 출신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당연히 뉴욕을 희망했고, 남부 버지니아 출신의 초대 국무장관이자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은 뉴욕을 극도로 혐오했습니다. 북부 매사추세츠 출신의 초대 부통령이자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가 북부의 필라델피아를 수도로 밀자 남부는 일제히 연방 탈퇴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수도의 위치를 두고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그간 독립과정에 큰 공헌을 한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수도 후보에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타협점은 사실상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부와 북부의 경계선에 수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포토맥 강이 흐르는 워싱턴 DC입니다. 지금으로선 수도가 너무 동쪽에 치우쳐 있는 것 같지만 당시 13개의 스테이트만 놓고 보면 거의 중앙이었습니다. 이처럼 남북부 양측은 수도를 어디에 둘 것이냐를 놓고 오랫동안 첨예하게 충돌하고 대립했습니다. 남북의 이해관계가 그만큼 달랐던 것입니다. 당시로선 물론 알 길이 없었지만 수도를 둘러싼 남북부의 갈등은 후에 피비린내 나는 4년간의 남북내전을 암시하는 징후였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적인 이유와 타협입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한 인물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뉴욕 지지자였습니다. 30대 초반에 재무장관이 된 해밀턴은 영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고 이 문제를 풀 핵심적인 열쇠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으로 북부는 특히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남부보단 북부에서 전투가 많이 벌어진 요인이 컸습니다. 해밀턴은 수도를 남부의 양부에 포토맥강 부근에 하는 대신 북부의 빚은 연방이 떠안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모두가 받아들임으로써 극적인 타결과 함께 적절한 부지 선정은 워싱턴 대통령에게 일임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소위 건국 아버지들의 경제적인 이해입니다. 그 어디랄 것도 없이 역사적으로 중대한 일들이 꼭 숭고하게만 진행되진 않습니다. 미국의 수도 선정에도 관련 인물들의 많은 경제적 이해가 개입되기도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 자체가 한때 3,000명 이상의 노예를 거느린 남부 버지니아의 대농장주의입니다. 그는 포토맥강 주변으로 어마어마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워싱턴 DC를 건설할 때 많은 땅을 연방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저택이 있는 마운트 버너는 워싱턴 DC에서 불과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수도를 포토맥강 강가에 세워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처음 낸 제임스 메디슨 하원 의원도 버지니아 농장주 출신입니다. 그는 나중에 미국의 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초대 법무장관 에드먼드 랜돌프는 버지니아에서 땅 많기로 소문난 전통의 랜돌프 가문 출신이었고, 해밀턴의 타협안을 냉큼 받아들인 토머스 제퍼슨 역시 수도 인근에 많은 땅을 소유한 버지니아 귀족이었습니다. 누가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 구체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러 설이 전해질 뿐입니다. 다만 의회가 나중에 수도에 편입된 버지니아 땅을 철회해 너무 많은 부동산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미국의 수도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 같은 대도시가 아닌 그냥 텅 빈 공터였던 워싱턴 DC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탑이라는 미국의 위상을 생각할 때 미국의 수도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이 지구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DC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비해 도시 규모는 아담해 서울 넓이의 4분의 1이고 인구는 70여만 명입니다. 그런데 백인 국가들과 백인 농장주들의 치열한 암투가 벌어졌던 역사와 달리 지금 워싱턴의 백인은 37% 뿐입니다. 당시 농장주들의 노예였거나 수도 건설에 동원되었던 흑인들은 지금 이 도시의 다수로 20세기 중반 이후 줄곧 시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이 외에 워싱턴에 사는 사람 중엔 11%의 히스패닉도 있고 5,000명의 한인도 있습니다. 200년의 세월이 워싱턴 DC에도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